강남 1970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댁에 놀러 갔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이 바로 해바라기 밭이 한창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초기에 강남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을 좀 더 인적으로 잘 번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강남에 사람이 살아 갈까 했다가 한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 영화로운 경제사 시간의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영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강남 1970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항상 영화를 다채롭게 깊이 있게 해석해 주시는 이다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걸렸습니다. 뭐냐면 옷이 똑같아요. 네.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제가 이 조끼라도 벗을 걸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좀 전까지 우리가 군도도 살펴봤는데 그건 약간 이제 거리감이 있어서 옛날 얘기로 그쵸, 보여지죠. 시대물이기 때문에. 예. 근데 강남은 진짜 저는 그냥 보면서 자꾸 감정이입이 됐어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강남 1970은 영화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네.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되게 친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선생님 댁에 놀러 갔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집이 바로 해바라기 밭이 한창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해바라기 맛이 한참 있던. 그래서 목동에 처음 아파트가 생기고 예. 정말 허허벌판이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가면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네.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근데 예를 들면 불과 이게 몇십 년 사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목동뿐이 아니라 이제 강남 전체 그렇죠. 보시다 보면은 계속 저게 진짠가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아마 교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저거지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강남 영화 보다가 결국 맥주를 꺼내고 말았어요. 네. 내가 저길 갔어야 됐나 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두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여기서 살자. 나랑 계속 뭐 술래잡기 하고 뭐 오징어 게임하고 놀자 했는데 안 돼. 우리 아파트 새로 생기는 동네로 간대 하는데 그 두 친구가 지금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아,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갔고 한 친구는 양천구 목동으로 갔어요. 아. 예, 스타트는 비슷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비슷했죠. 예. 근데 지금은 한 친구는 웃고 다니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내가 낼게 하는 애가 있고 한 친구는 고마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뒤에 삶의 어떤 방식까지도 바꿔버리는 결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이 돈 이야기가 되게 복잡한 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취향까지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군도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한 발 멀리 볼 수 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결정인데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급하게 그렇네요.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옆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가 났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자, 또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브리프하게 강남 1970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죠. 네, 이 영화에서 종대, 용기 이렇게 두 명의 네.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민호 씨와 김래원 배우가 야, 이 네. 조합도 그렇죠. 주인공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 둘이 살 때는 예.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데 뭔가 집을 부수고 있어서 보니까 철거반들이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와서 강제 철거를 하고 갈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 깡패 용역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종의 문제가 생기면서 둘이 헤어져요. 왜냐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새를 키우는 건데 네.
그 새를 키우는 방식 중에 이 종대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 복부인인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강남에 땅을 사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1970년대에 그 중앙정보부에서 영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대선 자금, 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뭔가 키우고 이런 시기였던 거죠. 그 계획과 더불어서 이 종대는 이제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사실 땅값은 계속 올랐죠. 하지만 땅 주인이 계속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장면부터 맥주를 끊기 시작했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강남을 개발하기로 했고, 그 명분들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김신조라는 간첩이 네.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오면서 좀 더 안전한 동네가 따로 있어야지 여기는 위험하구나 라는 인식들을 강북에 살던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죠. 서울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강남이라는 곳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다 알거든요. 일단은 장마가 한번 지면 그럼요. 네, 항상 잠기는 땅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목동도 맨날 뻘밭이었어요. 네. 갈대밭이고. 그래가지고 강남을 개발한다고 할 때 다 비웃었거든요. 아우, 거기 맨날 이제 뭐 물 날리려고 난리 날 텐데, 거기서 누가 사?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기에 강남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을 좀 더 인위적으로 잘 번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강남에 사람이 살아 갈까 했다가 한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진짜 서울시 역사에 나와요. 뭐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캬바레, 88,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나요? 자, 그 당시 유명한 카바레를 강북은 12시 근처부터 다 단속을 하고 강남은 캬바레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유흥을 더 장려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북에서는 물론 그 당시 강북 카바레들은 다 자리가 잡혀 있었지만 야, 여긴 단속이 금방 끝나. 단속 때문에 금방 끝나. 그러니 우리 강남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강남의 캬바레를 밤늦게 거긴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서 갔고, 그렇게 밤늦게 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스가 심야 노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심야가 있으니 교통편도 생기고 그러니 이제 슬슬 살기 좋은 동네, 살만한 맞아요. 동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교통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외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것들이 다 강남에 생기기 시작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됐으니까 그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강남 1970에 나오는 얘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반포의 아파트 청약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너무 산화 제한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잖아요. 저 할 수 있는데, 반포면 저 하는데. 네, 아마 그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 낳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받으면 우선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와 반대로 반대죠.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렇네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정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캬바레라든가 지방을 가려면 터미널을 거기 있으니 그렇죠. 거기까지 가라. 이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그 안 오르는 땅, 그 안 사는 동네를 키워놨는데 세상에 지금은 거기가 그렇죠. 다들 정말 왜 강남 집값 얘기는 항상 이 있죠. 뉴스에서의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정도인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치 그 서부 영화에서 광활한 서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정말 논밭이었던 강남을 보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가 움직이고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 산업 기반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땅 때문에 또 떼돈 번 사람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땅을 참 좋아하지만 최고로 땅을 좋아하는 민족은 바로 위에 있어요. 중국. 정말 땅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도 이제 청나라 말기에 정말 어려워지면서 전 세계를 많이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쵸? 본의 아니게 나가고 또 착취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호주에 이제 금광에 가거나 캘리포니아의 금광에 맞아요. 어떻게 차출돼서 가거나 그러면 그 금광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장님이 임금이 체불됐었을 때 가끔 임금 대신 준 게 저 허허벌판 사막이나 버려진 야지를 그냥 저걸 널 줄 테니 임금은 그냥 퉁치자라고 했는데 그때 중국인들의 판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럼 사장님 앞으로 나는 임금 대신 저걸로 받아도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자갈부터 해서 그 버려진 땅들을 하나하나 개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말고 또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식사를 제공하면 고향 비슷한 음식으로 그쵸. 그럼 또 돈 좀 벌겠구나 해서 식당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조금씩 모여 살던 동네들이 차이나타운이었는데 네. 세상에 전 세계의 룰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구심지가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로 가고 산 옆으로 가고 네.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들은 거의 대부분 차이나타운이에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제일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한복판에 있는 곳 차이나타운이고요. 우리나라도 딱 사대문 바깥에 어디 중국 놈들이 사대문 안에서 그 바깥에서 식당이나 해라고 했는데 그게 명동이 됐죠. 야,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쪽 화교 지역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결론이 그럼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결국 결론은 땅인가?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워낙 이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네. 생각이 좀 흘러가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이민호 배우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이게 땅 장사가 괜찮다는 식의 이야기를 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땅값을 올리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땅값이 굉장히 싼 곳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내가 팔고 교수님이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맞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한 10번 하면 확 쭉 올라가는 오르죠. 거예요. 그런다면 뭘 하냐면 그 동네에 어떤 동네든지 기자가 왔다 가면 땅값이 오른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처럼 행색을 시켜서 오게 합니다. 그럼 동네에서 카메라 들고 한 바퀴 돌고 가면은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초반에 땅값을 확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저렇게 쉬웠다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싼 값의 땅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거짓말일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요즘 가끔 많이 이제 여러 대중 강의들 다니면 꼭 물어보세요. 교수님, 이제 강남 땅값은 다 오른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도 소득 또는 우리나라 이상의 소득 또는 우리나라 정도로 올라오려고 하는 국가들에서 우리 서울의 특정 지역, 아까 영화 제목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강남구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의 집값 비교해보면 아직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싸요. 참. 저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안정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영국 집값 같은 경우가 계속 그러니까 너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같이 연동되어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게 여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얘기를 할 때 그런 대도시를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직은 더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이 지경이 된 거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정책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땅을 대하는 스탠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땅이라는 건 철저히 개인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를 기치로 내건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땅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고스란히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공적 영역에 있고, 그 사람들은 사용권이나 임시 활용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다야라는 기치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땅이 넓은 나라들은 땅을 철저히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A부터 Z까지. 땅이 넓을수록. 그렇죠. 왜 그러냐?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놀리고 안 되고 버려놔도 안 되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가가 이 땅덩어리 큰 거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각각에게 개인들이. 주는 거예요.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이거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맥시멀라이즈로 활용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써봐 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부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는 거였죠. 그렇죠. 반대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고학고방 같은 도시에 수백만 명이 살아야 되다 보니, 이거는 누가 땅을 우연치 않게 먼저 점유했다고 해서 그걸 대대손손 세습하거나 네가 쓴다는 건 절대 용납 못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물론 굉장히 고가의 그쵸.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홍콩의 주거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공공주택이에요. 그냥 사용권으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나가고 하는 공공주택이 기반이고, 그 비중이 점점 늘었었어요. 홍콩 섬과 홍콩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왜냐면 한정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건 그렇죠.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택난이다, 아니면 부동산 걱정한다, 이런 소리가 안 드는 이유가, 말 그대로 거기 아파트는 사는 게 아니라 저 여기 30년 동안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그냥 잠시 사용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렇죠. 이 땅 크기가 묘해요. 무슨 얘기냐?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서 뭔가 빨리 부강해지려면, 자, 이 땅은 네 거니까 농사를 짓던 알아서 해. 공장을 짓던. 이 땅은 내 거니까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막 간 거죠. 그런데 슬슬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싶은 동네는 뻔해진 거예요. 그 지금 통계를 보면 서울에 한 1,000만 জন 안 되고, 경인 지역 합쳐서 1,500만 명, 2,500만 명이 다 여기서 살잖아요. 인구 2명 중에 1명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하고는 이제 땅에 대한 고민을 달리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갈 수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의 땅은 철저히 개인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를 지난 반세기 이상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내 한 줌의 땅을 갖기 위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장만하고 내 땅 마련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인젠 상황이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바로 가장 큰 부동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기치를 못 거는 맥락이 이런 큰 변화 때문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은 아무래도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났을 때만이 그 정책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지금 상황에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 사실은 지금 이야기야말로 모두가 더 궁금해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풍경들 중에 제3한강교가 나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혜은이 노래가 막 나오면서 한강딸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제3한강교라고 한남대교가 불리던 시절, 이런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른데,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런 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곳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느냐라고 네, 네. 하는 큰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수도권에 과밀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도시로 나누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 방금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 또 이런 영화 소재가 떠오르네요.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야, 땅을 바탕으로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꿈을 가졌던 청년들의 어떤 애환과 고민, 그들의 야망, 이걸 다루자 했다면, 저는 한 20년 뒤에는 2000년대, 2020년 시절에 코인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고민했던 애환과 갈등과 야망을 나올 것 다루면 같아요, 근데. 나와요. 네. 지금 코인 시장이 똑같아요. 코인을 사고 팔고 해서 가격을 띄우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 한번 딱 뜨면 가격이 또 붕 뜨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기자님 둘이 시나리오 써서 코인 2020 코인 어떠세요? 네. 그리고 한 20년 뒤에 제작되는 네. 걸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계속 새로운 땅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아, 무용의 물리적으로, 땅이구나. 예, 물리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까지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가상의 땅으로서의 코인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주 개발 계획 네. 같은 것들도 이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환경 오염이 됐기 때문에 대신 살 땅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의 땅을 점유하는 이야기,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것에서 가상의 것으로 옮겨가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진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땅은 땅 같은 자신만의 영토, 영역, 자신의 어떤 공간, 이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속에 있는 경제 이야기 찾아서 여러분들께 경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좋은 영화들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이다희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